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보수신가요? 보수인데, 혹시 친윤석열이신가요? 네네. 아, 근데 보수인데, 저는 보수면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보수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죠. 보수가 아, 아니니까 지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보수라고 꼭 윤석열을 지지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파가 뭔지는 알고 말씀하세요? 네, 보수 우파 자유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시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수 무너뜨린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아, 또 그 얘기예요? 아니 거기다가 지 혼자 또 계엄 때리고 자폭해서 지금 국힘당 이 지경까지 만든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죠. 맞잖아요. 만약에 계엄령 안 때리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재명이 그거 선거법 위반 때문에 대통령 출마도 못했는데 그 몇 달을 못 참아가지고 계엄을 때렸잖아요. 그게 정치를 잘 하는 겁니까? 맞죠?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숨이 콱 아니 막히네, 조금만 진짜. 기다리면은 이재명이 안 나올 건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 술 마시고 때렸다고 보거든요. 아주 충동적으로. 국회 상당수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계엄이 그게 될 거라고 보고 진짜 한 걸까요? 진짜 충동적으로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은 우파가 아니에요. 아니 왜 오퍼가 아닌데요? 저는 우파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는데요. 그러니까 우파가 보수라는 거는 이렇게 잠깐만 제가 한마디 지혜롭지 할게요. 못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수라는 거는 이념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 안 돼요. 지금 민주당한테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민주당은 철저하게 지금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수는 분열돼 있어요. 뭐 친한계다, 뭐 한동훈 좋아한다, 뭐 이준석 좋아한다, 뭐 윤석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는 이념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그게 저는 진짜 보수라거든요. 어떤 논리로 제가 진짜 우파가 아닌 거죠? 우파인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안 좋게 얘기하면 우파인데 이렇게 멍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좋게 아니 얘기하면 왜 이렇게 어떤 논리로 제가 지혜롭지 멍청한 못할 수는 거죠? 없는 거죠. 아니 아니 생각을 윤석열한테 해보세요. 속아 넘어간 본인이 아니 멍청한 거 아닌가요?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아니 윤석열은 원래 김대중하고 노무현을 좋아했어요. 생각을 할 수 아니 있어. 그리고 실제로 지가 보수면은 팔이 안쪽으로 후보야지 그렇게 국민의힘당을 박살낼 수가 없죠. 지가 보수면 한동훈이랑 같이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가지고 보수 인사 몇 명을 지금 감옥에 보냈습니까? 맞죠? 아니 묻지 말고 얘기 좀 본인은 하세요.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아니라 이념이 친윤이에요. 친윤. 보수가 자유주의 우파가 아니라 자유를 중요시하는 우파가 아니라 지금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국힘 당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힘 아니, 당원 맞으시죠? 어차피 말 다 끊을 건데 뭘 물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쭉. 아니 확인하고 있잖아요. 자기 국힘 말만 당원 다 하고 맞는지. 있구만. 하세요 쭉 말씀하세요. 국힘 당원인데 아니 지금 국민의힘당이 지금 보수 정당입니까? 장동혁 대표 지금 오늘 한 말 보니까 선거 연령 하향하겠다. 뭐 이렇게 16세로 하향하겠다 한 뉴스 보셨어요? 아니 본인도 좌파한테 표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좌파한테. 뭐 엘리트주의 중심적으로. 저는 경제적, 정치적 지식이 더 있는 사람이 표가 더 많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선거 연령 높여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선거 연령 16세까지 인하하면은 뭐 차라리 그냥 뭐 초등학생부터 표를 주죠. 뭐하러 16세부터 표를 줍니까? 국민의힘 그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데 그게 보수 정당입니까? 자, 그리고 윤석열 지금 하는 거 보면 국민의힘을 응원할 수가 없는 게 김문수 후보가 그때 선출됐잖아요. 선출됐는데 그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쌍권이 새벽에 바로 한덕수 입당시켜서 공정하게 공정한 그거 경쟁을 거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안 앉히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국민의힘 수뇌부는 이미 썩은 거예요. 보수 그때부터 표가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요?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야 지지를 하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때 그 당시 김문수 후보가 나왔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정당한 결과로 해서 됐는데 쌍권이 지금 감옥 간 권성동하고 권정세가 바꿔치기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옳습니까? 그게 누가 옳대요? 그걸 보고도 어떻게 국민의힘을 지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지를 안 하고 가만히 내비두면 그게 나와요? 그냥 기다리면?
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말 안 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말 안 아니 했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당원 해서 아니 그러니까 당원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은 그게 나오냐고요. 그럼 당원하면은 그러면 돼요? 당원하면은 지금 아니, 이길 수 있어요? 당장 지방선거? 당 대표라든지 아니 지방선거 이길 수 있어요. 이래가 당대- 장동혁 체제로? 당 대표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생이 돼요? 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네? 아니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뭐 선출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요. 아니 덧셈을 모르고 무슨 적분을 어쩌고 하냐 뭐 하냐 이걸 따지면 어떡해요. 덧셈을 모르는데. 아니 그 사람들 뭐 어떻게 선출된지보다 지금 하고 아니 있는 걸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거 알아야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아니 들어보세요.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지지를 하고 뭐 하고 했을 때 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걸 알죠. 이걸 모르는데 뭘 어떻게 뭘 어쩌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뭘 모르는데 그 선출되는 거 말고 그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보수인가 아닌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모르는데 국민들의 역할이 어떤 거인지를 잘 모르는데 본인이 뭘 보수가 어땠네 저땠네를 뭘 따지세요. 아니 본인이 그냥 지금 가만히 주장하는 계시면 거는 되죠, 완전히 그냥. 지금 모순돼 있어요. 본인이 좌파한테 모순돼 표 주면 있죠. 안 된다. 일반 국민한테 표 주면 안 된다. 이래놓고는 자 보세요. 이래놓고는 보세요. 연고 보세요. 선거 연령 보세요. 16세 이나 보세요. 하자는 거에는 아무 비판도 안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당대표가- 맞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당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최고위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아니 제가 한 말에 대한 답변을 아니 왜 안 하고 이거를 엉뚱한 소리 합니까, 모르는데 본인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아니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왜 답변 안 하세요? 아니 이거를 모르는데 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는지를 모르는데 아니 당이 썩었다면서요. 그러면 당이 제대로 썩은 된- 거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이 썩었는데 제가 한 거에 대해 비판한 거에 대해서 뭐 또 다른 반박 못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그럼 반박해 보세요. 허무맹랑한- 그러면 허무맹-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 진짜 말 어떻게 그만 선출된지 끊으시라고요. 물어보지 말고 말 좀 반박을 그만 해보세요. 끊으시라고요. 아니 토론할 그게 안 되니까 끊으라고 참나 진짜. 아니 말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이으면서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끔 막잖아요 본인이. 그래갖고 그럼 내가 처음부터 해보시라니까. 반박을 안 하고 아니 한 거 저한테 아닙니까? 물어보지 말고 반박을 해보라고요. 내한테 어떻게 되는지 뭐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반박을 해보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반박을 해보시라고요. 아 기본은 되고 나와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됐으니까 이거 처음부터 이거 뭐 아, 나 숫자부터 진준 설명을 윤석열 해야 좋아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보수가 아니라 지금 이념을 중심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알고 지지를 하던가 해야지 본인에 대한 비판을 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좌파 까기만 돼 있고 이래서는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저기요 예. 당원을 가입을 해서 당원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부터 알고 아니, 시작하는 나한테 게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아니 설명을 하라니까요. 내가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계세요. 하세요도 하지 마세요. 말이 끊기잖아요. 본인이 당원을 우리들이 가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보수의 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부터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걸 알아야 저한테 공부하라 하지 말고 아니, 반박을 아니, 해라니까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아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엉뚱한 지금 소리가 토론을 아니라 하려면은 엉- 기본 공부를 아, 해와야 되는데 말이 안 내한테 안 공부만 끊겼다고. 자꾸 해라고 본인은 아무것도 주장하는 게 없어. 안 끝났다고요 말이. 아니 내보고 자꾸 공부를 하라면서요. 그게 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필요한지에 본인 왜 주장을 하세요.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요. 그 하세요. 공부하란 말 하지 그러니까- 말고 그러면 말 안 끊을게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럼 공부하지 마세요. 하세요. 당원을 가입을 해야 본인이 얘기하는 그런 권영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축출할 수 있는 세력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국힘에 이렇게 썩어 있는데 거기를 지지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이게 정말 멍청한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있으면 그 당이 권영세랑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을 갖고 당을 말도 안 되는 당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지금의 이런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윤어게인으로 모인 사람들이 당원을 가입을 해서 그 당을 바꿔가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을 왜 지지하는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님이 좌파들에 맞서가지고 이념전쟁에 정면으로 맞선 최초의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아시겠어요? 누가 그걸 싸웠습니까? 그럼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 싸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재판을 몇 년간을 여지껏 이어왔는지 아십니까? 몇 달만 있었으면 이재명이 잡혔다고요? 어떻게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냐고요. 아니 멍청하다니 내가 왜 멍청해? 본인이 멍청하지. 선거
하기 저기요. 전에 이미 나왔잖아요. 재판 저기요. 2심 결과 파기환송심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저기요. 그거 나왔어도요. 파기환송심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거 나왔어도요. 전원책 그거 나왔으면 안 변호사님이 돼요, 얘기한 그거 거를 선고. 들어보세요. 그분은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죄를 다 갖다 뭉쳐놔가지고 앞으로 재판을 5년을 더해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몇 달이면 이재명이 끝났다고요? 이거는 정말 끝나죠. 아무것도 파기환송심 못 봤습니까? 아,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얘기예요. 아니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출마하는 그 확인하는 거 공부해 보셨어요? 아, 대통령 이게 선거 얼마나 출마 자격 확인한 기본은 출마 아는 사람이 자격에 그 나와야. 걸리는지 안 걸리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 확인했으면 저한테 그런 말 못하죠. 뭐 내한테 멍청하다더니 뭐 그런 말 못하죠. 전원책 본인이 공부를 안 변호사님이 해놓고 얘기를 저한테 하잖아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전원책 변호사도 멍청한 거예요? 조은책 변호사가 왜 멍청한데요? 얘기 아까 드렸잖아요. 그 남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설명 아니 드렸잖아요. 자꾸 뭐 꼰대 마인드로 공부를 해라느니 토론할 때 그런 태도는 가장 토론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보거든요. 뭐 멍청하다느니. 아, 꼰대 뭐. 마인드니까 나이가 어리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아, 어느 본인보단 정도 어리죠. 수준이냐면 네.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척을 해가면서 하니까 상대방이 아는 척이라니 답답한 내가 거예요. 뭘 그러니까 아는 척을 했어. 팩트잖아요. 내가 말한 거. 전원책 윤석열 변호사님이 대통령이 그러잖아. 이재명 대통령님의 재판은 5년을 앞으로 더해도 하지를 못하게끔 온갖 죄를 다 갖다 한 재판으로 뭉쳐놨다고.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몇 년이 걸려도 앞으로 못하게끔 그렇게 뭉쳐놨다고. 근데 무슨 2달 있으면 됐다, 뭐 했다, 몇 달만 버텼으면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본인이. 아니 2심 나오는데 2심 아. 나오는데 지금 1심에서 2심 가고 하는데 그게 5년 걸렸습니까? 1심에서 5년이 2심 앞으로 가는데 더 가는데도 못한다고요, 그게. 왜 못하죠? 1심에서 2심 가는데 5년이 안 걸렸는데요. 그 재판을 다 뭉쳐놨다고요. 한 재판으로다가. 그러니까 아닌데요. 제가 재판 10개가 안 있으면 뭉쳐놨는데요. 그거- 10개가 있으면 10개 그거 하나하나 했는데 해야 되는데 김문기 이거 다 몰랐다는 뭉쳐놨다고. 사실 사건하고 다른 뭐 회전 초밥하고 그거 먹었다는 그 사건하고 다 별개로 기소가 돼 있어요. 좀 모르면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저한테 공부하라 하지 말고. 김혜경 버카 사용 논란 그거 재판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 뭐고 김문기 김혜경 그거 버카는 몰랐다는 증언 인간이 그거 별개로 다르잖아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었고 2심 재판 그거 파기환송심으로 아. 간 거는 김문기 몰랐다 사건이 확대돼서 조작됐다 그 재판 별개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대장동 재판도 따로 진행 중이었고요. 아는데 그거는 벌금이 액수가 얼마가 안 나오면 대통령 선거에는 그 아니요 다시 공부해 보세요. 관계가 없는 벌금이 것이고 얼마 액수가 벌금 우리가 얘기하는 100만 원 큰 이상이라도 재판은 큰 대통령에 재판은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 액수만 미만이면 나올 수 있다고요. 못 나온다니까요. 그 지금 얼마는지 잠깐 확인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이심 이상이 결과가 안 어떻게 나오면 못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법안까지 만들었잖아. 그 반으로 그거는- 액수 줄이는 법안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법안 만드네만 했잖아. 그 아니 법안 그 솔직히 벌금 기준 올리는 거. 침박하다가 그 침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침박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따로 하고 만들고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랑 지금 탄핵 이후랑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보거든요. 친윤 언제까지 그거 할 건데요 그러면 지방선거 계속 찌고 해도 뭐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윤호개인 정신으로 가면은 계엄령 또 때린다 이 소리예요. 계엄령 또 때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됩니까? 와인 그러면 또 탄핵돼가지고 또 가겠죠. 아니 그리고 윤석열이 처음부터 좋아서 뽑았던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윤석열이 된 거는 저는 그 문재인하고 이재명 감옥 보내려고 이제 윤석열이가 하도 사람들을 감옥에 잘 보내니까는 그래 니 어디 가서 사람 하나 감옥 보내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보수 정당으로 넘어와서 네가 한번 이제 보내봐 칼을 한번 휘둘러봐. 그래서 윤석열이가 들어왔던 다른 거예요. 분 권성동하고 연결해드릴게요. 장재원이가. 나는 본인하고 그 통화를 하고 싶지가 않고 다른 분 연결해드릴게요. 예, 본인을 내가 기본부터 아니, 통화는 안 설명을 할 되니까. 자신이 없고, 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럼 한번 진짜 뭘 통화 아는 해보세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다른 사람 본인 또 다른 사람 토론 연결하니까 해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잠시만.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통화 연결돼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파신 것 같은데, 좀 뭔가 통화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조금 우리랑 조금 약간 견해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좀 설득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왜 사람들이 윤석열을 저렇게 지지를 하는가. 내가 봤을 땐 윤석열은 우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자꾸 국힘당을 뭐 지지를 하는가. 그것도 좀 의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랑 되게 같은 마인드가 있으면서 좀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연결을 좀 요청을 했어요. 제가 무엇보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다썰남 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약간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처음에 이제 그 말씀 다 이해하거든요. 원래 검사 시절 때 박근혜 대통령,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위에 있으셨으니까 그 사람은 우리 우파를 괴멸시킨 좌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에는 실제적인 업무를 한 건 한동훈이었고요. 한동훈이 가지고 온 그런 증거들을 보고 그렇게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해봐라라고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주신 거지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담당을 한 건 한동훈이 맞고요. 그리고 한동훈이 어쨌든 검찰총장을 지내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검찰총장을 지내시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시대 때는 그분은 검찰총장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면 그죠? 한동훈이가 잘못한 거고 본인은 그렇죠. 그럼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증거들을 막 가지고 왔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 수사를 해야겠다. 근데 그 증거들은 조작된 것들이었죠. 한동훈 그가 이제 조작을 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증거 조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증거를 조작되었지만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수사를 해봐라 하고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수사를 해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인데요. 아니 한동훈이 다 주최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아니 그 이제 책임을 자꾸 한동훈한테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그 최종 책임자가 윤석열이고 그게 경제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체로 아니에요. 기소자가 그리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간자였고 실제적으로 모든 걸 책임하신 분은 또 따로 계세요. 그분은 나중에 그 돈 받은 걸로 50억 그 클럽의 한 사람으로 돼 있어서 지금 깜빵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에서 검사들 중에서도 다 이렇게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보다는 위에 있었지만 그분이 모든 걸 총괄하는 위치는 아니었어요. 그분도 그 박영수인가? 그분 밑에서 일을 했던 거고 그 박영수가 결국엔 모든 것을 책임졌던 검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검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도 당신이 검사로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안다. 일부러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해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은 그리고 또 나중에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수감되거나 하셔도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막았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수감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를 윤석열 네. 대통령이 뭐 기소하는 거를 막았다 뭐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지금 입증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말하는 네네네. 내용을. 아니, 그럼요. 그건 어떻게 제가, 입증할 건데요? 아니, 저도 그걸 들었던 내용이고, 그거를 그냥 제가 뭐 상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시겠으면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알아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 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언어를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걸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말 뿌리 깊게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지지를 했던 것이고 본인이야말로 그분이 술 먹고 충동적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뭐 그런 녹취록이 있다거나 그 사람이 술 먹고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증거를 혹시 제시할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뭐 술을 먹고 했다 뭐 이렇게 바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은 평소 행실을 보면은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했다. 뭐 술을 뭐 평소에도 굉장히 즐겨 마셨다. 이런 거는 뭐 많이 뭐 제가 딱히 설명 안 해도 뭐 잘 아실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던 분이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같이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그 장관님 같은 경우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24시간 내내 국민들과 나라만
때문에 걱정을 하셨다. 그런 진술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 계엄을 하게 된 그러한 것도 과정 중에 미리미리 다 살피셨고, 왜 그날 계엄을 했느냐라고 이제 본인이 하셨던 말씀도 다 들으셨나요?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지 들어보셨나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장관들을 다 계속 이렇게 탄핵을 시켰는데, 그 국정원까지 내가 탄핵을 하면, 그땐 내가 계엄을 한다라고 미리 이렇게 플랜을 짜 두셨대요. 그런데 그날 마침 이제 국정원까지 그 손을 대니까, 그러면 이젠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엄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이제 또 다른 이제 국빈으로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대통령도 그 우리나라의 그 선거 시스템으로 그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나라였고 그래서 부정선거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는데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반기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내려가고 제가 새로 다시 뽑힌 대통령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를 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어느 나라인데요, 그게? 지금 바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대통령의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으셨고 이렇게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순종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국힘당의 그런 상황은 저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힘당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은 면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국힘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지지하고 무조건적으로 믿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지금 정말 문제 많아요. 지금 국힘당은 진짜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을 다시 새롭게 뭐 이렇게 리뉴얼한다 이것도 사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최선을 다해서 장동혁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장동혁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석과 한동훈을 내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사람 입장은 그건 우리랑 목적이 같잖아요. 우리도 그러게 바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장동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국힘당 그래도 보수 정당이라고 그동안 지켜줬던 국힘당의 이준석의 패거리들과 한동훈을 몰아내고 그리고 적어도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 장동혁을 이용하자. 지금 시스템 이렇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말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힘이 없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지금 외국에 굉장히 알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정말 매주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수가 절대 이대로 망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다행인 것은 좌파 쪽에서 굉장히 크게 분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껴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청년들이 지금까지 이 자유보수가 얼마나 옳은 이념인지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어났으면 선거에서 이겼겠죠? 근데 선거제도 아시잖아요.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다 졌지 않습니까? 이번 김문수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차이로. 지금 라이브가 끝났어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강퇴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강퇴입니까?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들어가지는데. 안 들어진다고요? 됐네요. 그런 건, 잘못 알고 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저는 한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아는 방향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이 보수를 재건하고 정말 이 나라의 보수의 가치만큼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없잖아요. 좌파의 가치로 우리나라가 좌지우지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형님도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누가 됐든 어떤 지도자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깨닫고 그런 과정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과정이다. 물론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그런 큰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였잖아요. 그런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 좀 든든한 이제 지원자가 돼주셨으면 좋겠고, 국힘당은 정말 제가 봐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점만 보지 마시고 같이 좀 우리 힘내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네, 네. 그래도 차마 저는, 글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번 지지난 선거 때 이제 선출된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뭐 신천지나 뭐 그런 입당 많이 해서 당심에서 막 되게 많이 해서 민심에서는 졌거든요. 그때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근데 선생님, 역대 네.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투표로 이겼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그러면 그만큼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역대 제일 많은 대통령 투표한 게 윤석열 때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투표로 이겼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했다. 그 선거에. 아니, 다시 찾아보세요. 문재인, 박근혜 탄핵 때가 그 투표율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이 더 많이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투표율이 그때가 더 높았어요. 투표율이? 아니, 보세요. 거의 박빙이었잖아요.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박빙이었잖아요. 그거 원래 진짜 쉽게 이길 선거였는데, 원래 윤석열이 그렇죠. 훨씬 더, 그렇죠. 네, 맞아요. 여론이 훨씬 앞서고 있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김건희 때문에 여론에서 표를 많이 까먹었죠, 그때. 김건희 관련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제가 봤을 쉽게 이길 때는 선거였는데. 선생님은 다 네.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어디서 아니, 들으신 거예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원래 네. 맞아요. 그때 김혜경 여사랑 김건희에서 둘 다 그때 비호감 선거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네네네. 뽑고 싶지 않다 해서 그래서 근데 그런 사실 얘기들을 0.78%밖에 좀 표차가 안 좀 났잖아요. 궁금해서. 원래는 표차가 많이 났었는데.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우리는 팩트예요. 예. 그게 우리는 그때도 부정선거가 있었잖아요. 아니, 그렇기 지금 이 때문에 채널 하는 게 보면은 본인 우파인데 본인한테 말 안 들어주면은 뭐 니는 좌파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왜 수는 없잖아요. 이분법적으로 보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건 아니, 아니에요. 본인이 우파니까 내 말에 네. 반대하면 니는 좌파야.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자꾸. 뭐, 실시간 채팅도 뭐 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형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들이 같은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그런 어떤 정보를 얻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니, 김건희 여사는 내가 김건희 여사 싫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당시에 여론적으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비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판단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차가 생각을 왜 안 처음에 하거든요. 많이 났는데 여론조사 때 왜 윤석열이 높았는데 이재명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는데 왜 선거 네네네. 막바지에 그렇게 좁혀졌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그래도 사과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었다고 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부정선거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도 우리가 100%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나 그런 것들이 다 선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방향이나 어떤 그 추세를 보자라고 하지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왜 선관위에서 합니까? 여론조사는 담당을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것은 선관위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우리가 100% 신뢰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추세만 본다고 하잖아요. 지금 어느 쪽에서 더 이제 상승세냐 이런 걸 보지 정확한 비율이, 왜냐하면은 그거를 하는 사람들도 거의 보면은 이렇게 좀 정말 우리 우파나 좌파를 골고루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좌파적이거나 자기는 무당층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좌파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도 정말 좀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나오는 그 여론조사와 길거리 민심 완전 다르잖아요. 심지어 좌파라고 하는 그 전라도 쪽에서도 지금 길거리 민심 하면은 이재명에 대한 근데 그 선호도가 문재인 때도 반반이라니까요. 많이 했어요. 문재인 때도 많이 했는데 문재인 뭐 지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뭐 문재인 쪽으로 다 선거가 이겼잖아요. 그때 지방선거하고. 그게 다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약간 지금 선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거가 좀 문제가 있으니 사전투표 이런 거를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좀 알아보자.
된다라고 했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날에도 성관위를 털었잖아요. 왜냐면은 계엄이 아니고선 성관위를 들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도를 수십 번을 해도 거기에는 영장이 첨부가 안 되는 거야, 성관위 쪽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법의 틀 하나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계엄은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관위 쪽에 사람을 더 많이 보낸 거 아닙니까, 군인들을. 아니 그래서 통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시도를 그렇게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안 됐다 하더라도 시도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술 먹고 그냥 그렇게 충동적으로 저지른 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라는 다 사람은 이 나라의 국가 원수거든요. 자기가 그렇죠.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시도만 했다고 해서 시도만으로 잘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 됐을 경우도 대비해서 플랜을 그럼요. 짜는 게 다 그게 대통령이 생각을 했을 그거거든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랑도 미리 전화를 했고, 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자생적인 어떤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나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담화문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국민들을 믿는다. 지금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대표가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대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우파 쪽이라는 당도 지금 썩어 있다는 게 너무 보이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를 헤쳐나갈 우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라도 일단 국민들이라도 좀 깨워보자. 그리고 이참에 한번 성관이 들여다보자라고 시도를 하셨던 거고, 그 시도가 정말 다행히 그래도 국민들을 많이 깨웠고 개몽이 됐고, 그리고 개몽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관이 그렇게 트라이를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스스로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개입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명분이 서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 하나같이 윤석열 어겐을 외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다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황교안 같은 사람이, 전환기 같은 사람이 지금 외국에 계속 트라이해서 알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시너지가 되어서 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개입을 하더라도 그래도 명분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막 애틋한 뭐 감정이 있어가지고 막 우리나라를 막 도와줘야겠다 뭐 그런 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애틋한 감정이 아니라 트럼프도 당연히 자기 자국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재명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하는 거, 이재명이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유해적으로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유우파, 잠깐만요 선생님. 트럼프는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우파적인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가 서는 게 미국이 좋지, 좌파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게 미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자유우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서는 게 좋겠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세요. 우리나라 그 김문수 뭐 지금 대통령 선거 나가셨고, 지금 장동혁도 물론 대표로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지도자급이 되냐고. 아니잖아요. 김문수 떡하니 이렇게 밀어줬더니 무슨 한동훈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고 했었고, 장동혁도 지금 보니까 무슨 계엄을 사과를 하고 있질 않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마음,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대의를 위해서 희생할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목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네네.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네, 물어보세요. 혹시 종교가 어떻게 네. 되세요? 저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네네. 네, 왜 그러신데요? 다썰람 님도 혹시 기독교세요? 아니에요. 다솔라는 기독교 아니세요. 네. 기독교, 보통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이 거의 다 기독교 아니면은 무속신앙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증거들도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 부정선거 거예요? 증거가 뭔데요? 그러면 혹시 영화 같은 거, 영화 안 말고 보셨구나. 증거가 제대로, 굉장히 많죠. 전한길 선생님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증거 갖고 오면은 자기 사례비 10억 주겠다 이런 말했잖아요. 반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부정선거가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나와라고 했겠죠. 전한길 선생님은 부정선거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걸 재판에서 써먹죠. 없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걸 재판에서 어떻게 써먹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증거가 너무 차고도 넘쳐요. 왜냐면 그 뭔데요, 증거가? 예를 들면 투표지는 한 사람이 개인이 한 장을 넣잖아요. 그런데 그게
투표지가 다 붙어 있는 것들이 나왔어요. 한꺼번에 인쇄를 해갖고 넣는 바람에 그 투표지가 다 붙어 있는 것을 일일이 떼고 있는 장면까지 다 녹화가 됐었고.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보면은 그 공무원이라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나와서 그렇지. 그게 다 설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혹시 거기 들어가서 설명 다 읽어보셨어요? 아니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다 한 표씩 넣는데 그 투표가 어떻게 끄트머리가 다 붙어요. 하나씩 붙어갖고 일일이 다 붙어갖고 나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빳빳하게 그냥 방금 인쇄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투표용지가 한 몇 다발이 나오고 다 원래 이렇게 접어서 넣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명한다는 게 뭐예요? 형상 기억 종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서버 까보자. 우리 말이 그거잖아. 서버 까. 왜? 그거를 좀 들여다보자. 정말 우리가 투표한 사람들이 인원과 진짜 실제 그 투표자들이 맞는지 한번 대조를 해보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일절 거기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지질 않잖아요. 왜 선관위는 수색을 못하게 합니까? 왜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다 수색영장 나오는데 왜 거기는 수정영장가 안 나와요? 그거를 몇 번 트라이를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시간 이상하니까. 되시면은 그 우리나라 선거 그 관리위원회 거기 사이트에 가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왜 붙어서 나오냐 뭐 이런 거 그게 아니 한번 그게 말이 읽어보시기 됩니까? 바랍니다. 그게 말이 네?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붙어 나올 수 그게 있어요? 그게? 공무원이라서 좀 불친절하게 나와서 그렇지. 그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니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왜 사전 말안 되는 투표에서만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은 그걸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도 그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모아놓은 그런 자료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영화는 그 증거들을 모아놓은 게 영화고, 영화 아니더라도 수많은 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만약 검색을 하시면은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 증거들이 실제 방송으로 나와 있는 거,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다 녹화한 것들이 다 이렇게 증거로 나와 있어요. 그 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옛날에 그 광우병 그거 그것만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저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 예, 저도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형님도 한번 그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한번 다 살펴봅시다. 알겠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이념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념 중요하죠. 저는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지. 그렇죠. 솔직히 그 여성가족부 폐지나 이런 것도 윤석열이 못했잖아요. 아니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고 싶어도 국회의원 수가 딸려가지고 그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막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잖아요.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니까 그게 법안 발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왜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안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몰라요. 윤어게인 하면서 계몽령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그 왜 안 됐는지 아직 사실 그건 잘 정치 몰라도 그것만 보고 한 사람도 많거든요. 윤석열 그거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 그거 하나만 보고도 찍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니까는 얘는 포퓰리즘적 그렇게 하구나. 아니죠. 무슨 포퓰리즘을 합니까? 굉장히 감축을 하고 했는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많이 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도 지고.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게 국회의원들 의석수를 더 늘려져서 우파 쪽이 많아져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려고 하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뽑는 그런 총선 때도 자기를 밟고 가라 말까지 하면서 다 밀어주셨잖아요. 다 해보라고. 근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동훈을 데리고 왔다고 하지만 다 비하인드 스토리 잘 모르시는데 한동훈을 하자고 한 건 국힘 쪽이었어요. 국힘 쪽에서 한동훈이 자기가 진짜 아끼는 동생이라고 해서 처음엔 그래서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처음부터 한동훈과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좋았죠. 믿었죠. 왜냐하면 정말 가방못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그 문재인한테 탄압받으면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한동훈도 자천시켰단 말이에요. 지방으로.
아니고 그렇게까지 자기 때문에 손해를 봤던 후배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어. 한동훈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자기 처음부터 보디가드처럼 나쁜 사람이고 이긴 게 아니라 정말 원래 그 잘했다고요. 사람은 그렇기 똑같은 때문에 사람이었는데 못 알아봤을 믿을 만한 뿐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줄 만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믿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저는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게 선거 전략을 완전히 잘못 짠 게 진짜 막 우리가 여성가족부 폐지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나왔습니까? 하나도 안 나왔고 다 한동훈 데리고 온 결과 때문에 정치력 한 번도 정치 해본 적 없는 사람을 당 대표로 앉혀가지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앉힌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힘당에는 내세울 만한 당대표를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홍준표 근데 대표가 예전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 대구시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불러가지고 무슨 썰이 있었는지 들은 걸 한번 토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보면은 자, 지금 한동훈을 제가 너무 총애해가지고 국무총리까지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 대표까지 데려온 거고 국힘당이 데려온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아니, 데리고 왔다니까요.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까지 총애했던 사람 맞는데 국힘당 쪽에서는 내세울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국힘당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을 당대표로 앉혀야겠습니다. 당대표가 아니었죠. 그때는 그 위원장이었잖아요. 그거를 좀 앉혀서 좀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 당시에 보수 지지층에게도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써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이길 수 있으면 해봐라 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래서 한동훈을 써라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금 제가 맞아요. 객관적으로 제가 느끼에는 일단은 우리가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앉힌 게 직접 앉힌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믿을만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봐도 믿을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리를 앉혀야 되는데 그래도 왜 그런 한동훈은 사람이겠습니까? 정치력이 왜냐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한동훈이 그나마 지금 보수의 똑똑했고 문제가 하니까. 뭐냐면은 자꾸 용병수를 써요. 자꾸 어디서 나와가지고 아니 좀 그러면은 인기 안에 있을 사람이 것 없는데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니, 국힘당에 민주당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아까도 철저하게 말했지만 공부시킵니다. 뭐 사회주의라든지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시키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둘로 자꾸 딴 나눠졌다고요. 데서 데리고 와요. 용병수를 뭐 윤석열 이런 애들, 한동훈 이런 애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좌파 지금 이 두 단계로 지금 둘로 나눠졌다니까 정청래랑 이재명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들어보세요. 지금 이재명과 지금 사이가 안 좋아도 한동훈과 윤석열만큼의 갈등까지 탄핵까지 갈 정도의 그렇게 갈 갈등은 겁니다.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희망 사항이고 저도 그렇게 되면 들어보세요. 예, 좋죠. 좋은데 보세요. 잘 그렇게까지는 안갈 들어보세요. 겁니다. 정청래는 그래도 사회주의 가치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걔는 양아치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양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금 나눠지냐면 좌파 쪽에는 검사의 능력을 없애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해도 그거를 그 검사의 능력을 낮춰서 자기네들이 활개를 치고 싶은데 일단 대통령이 되고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검사라는 이 유능한 칼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걔네들이 합의를 했단 말이야. 검사를 없애기로 말하자면 검사 분열시키기로 했는데 근데 이재명은 그거를 자기가 이거를 놓치면 자기가 너무 힘이 약해지니까 거기서 지금 얘네들이 갈등이 심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너 우리가 말한 대로 안 했어. 왜 검찰을 그렇게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그래. 힘을 왜 안 빼려고 해 하면서 지금 서로 갈등이 커지고 있고 그거는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청래 쪽에서는 그 사회주의 걔네들 이념이 강한 애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재명 그걸 자꾸 민기적 거리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화가 난 상태고 그리고 정청래도 한동훈처럼 그러면 저 말 안 듣는 새끼 없애버리고 자기네가 제대로 된 사회주의 이념이 있는 공산주의 이념이 있는 사람으로 채워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딱 먹은 거야. 그러니까 조국하고 지금 한 패거리가 된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념이 강한 애들이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놔두겠냐고요. 걔네들을 노무현 어떻게 했는데 노무현도 걔네들이 날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때를 이미 반면 교사 삼아서 민주당은 굉장히 많이 각성이 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다시 그 길로 안 가기로 다시 많이 반면 교사 삼아서 그렇게 된 거로 제가 보기엔 지금 국힘이 더 많이 분열이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분열 많이 됐죠. 왜냐면 뭐 구심점이 없어. 구심점이 없어. 근데 그만큼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왜 자꾸 용병을 쓰냐. 용병을 쓸 만큼
만큼 그들 안에는 인재가 없으니까 죽은 당이에요. 죽은 고목이에요. 걔네들은. 아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그 당시엔 저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은 알고 아니지만. 보니까 그러니까요. 홍준표가 제대로 된 오랫동안 그래도 우파 밥을 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 보니까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어떤 가치관으로 자기를 내던질 그런 지도자 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감이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좀. 아유, 좀 어찌 삐지거나 됐거나 이런 게 결론적으로 아니라고요. 제목감이 아니라고요. 홍준표가 윤석열보다는 예전에 제목감이죠. 윤석열처럼 아니 잠깐만요. 그 사람 정치 홍준표가 공부를 예전에 30년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도 지금 나오는 결과가 이꼬라지잖아요. 홍준표가 아니, 지금 나와서 하는 말을 사형제도 들어보세요. 찬성하세요? 사형제도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지금? 자, 이 아니, 결론 지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보수파다운 너무- 정책을 그때 굉장히 많이 들고 와놨어요, 홍준표가. 너무 오래 윤석열은 지금 갑자기 얘기한 것 나온다고 같아서 제대로 된 준비도 안 해놓고 처음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도 안 했어요. 윤석열은 선거 중간에 자꾸 지지율 떨어지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했고, 홍준표는 처음부터 자기 선거 나오기 전부터 사형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강건하게 강경 보수 입장으로 해가지고 핵개발, 자체 핵개발이라든지 낙도 핵 공유라든지. 보수 그것들이 다 어떻게 다 보수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판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자기 얼굴을 넣어놓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대구시장을 하면서 대구에 왜 이슬람 그 사원을 그 떡하디 하고 그거 그건 이제 이슬람 본인이 굉장히 기독교니까 그런 거고. 아니 이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나라가. 그거는 유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유럽이 무분별하게 이슬람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다가 그 나라 지금 인구 중에 대부분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안 그래도 인구가 모자란데 자꾸 그런 사람 그래도 들어오고 홍준표가 하면은 됐으면은 안 좋다고요. 그래도 계엄은 안 했을 거라 보거든요. 개엄만 하고 그리고- 그냥 민주당이랑 대충 합의 봐가지고 그냥 자기 그리고 자리만 지키려고 했겠지. 권순삼 여사는 처음부터 깔 게 없습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를 뭐 내가 까내리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지금 입에 그렇게 댈 너무 게 없어요. 강하세요. 아니 네? 나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무혐의한 거 모르십니까? 그동안 그렇게 좌파 쪽에서 그렇게까지 막 물고 뜯었던 것들 5년 6년 이렇게 물고 뜯었던 거 아니, 다 그런 무죄로 걸- 나왔잖아요. 아니, 법적으로는 안 그래도 좀 그 외쪽으로 욕먹을 짓을 좀 했잖아요. 뭐가 뭐 욕먹을 짓을 합니까? 해외 순방 때 뭐 그 명품 숍에 뭐 경호원을 데리고 그 간다든지. 명품샵이 뭔지 압니까? 그게 무슨 루이비통이나 이런 명품샵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명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국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국 브랜드의 명품 매장 한번 들어가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명품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당연히 영부인이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에 아니, 왔는데 진정 그 좀 하세요. 나라에 잠시만 진정 좀 하세요. 그 나라의 명품 들여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은 다 빼고 그냥 명품 이러니까 본인도 속았잖아요. 아 그냥 명품샵에 가가지고 쇼핑하러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호도된 그런 보도들을 보고 본인의 가치관이 이렇게 딱 되면서 이 김건희 여사는 좀 약간 질이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보니까 뭐 중간에 그런 윤석열 것들이 대통령 뭐 핸드폰도 자기가 대신해서 답장 달고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윤석열 자기가 대통령이 계속 24시간 밖에서 선거운동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힘내시라 막 이런 격려 문자 왔어. 그럼 그거에 답글을 달아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도 대통령 된 그런 후에도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로서. 아니 그렇게 하면 고맙다. 안 되죠. 우리 지지해줘서도 고맙다. 그런 인사조차 못합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때 말고- 마누라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합니까? 아니 대신 공적인 일에 이제 그게 무슨 대통령이 공적인 일이에요? 그 됐으면은 정도면 이제 그건 핸드폰 같이 하는 보고 거 건안 아닙니까? 되죠. 부부라는 윤석열 게 그런 대통령도 것들을 국민 할 수 있는 대담화에 거죠. 나와서 말했어요. 자기가 그 마누라와 이제 부부 싸움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고. 그래, 애초부터 그러니까 왜 부부 싸움을 제가 합니까? 봤을 때는 지금 형님은 지금 너무나 많이 자기 어떤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잘못된 왜곡된 그런 정보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셔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우리 쪽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제는 여기까지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더 자꾸만 다른 제가 드리고 이슈를 싶은 가지고 말씀은 오셔가지고 자꾸 김건희 윤석열은 선이고 뭐 이재명은 악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서 이래서는 좀 안 된다. 보수 안에서도 좀 안 된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 편이니까. 아니 나는 본인이야말로 본인은 이 나라를 정말 살리려고 그렇게 희생을 한 지도자에 대해서 경외심을 이 좀 나라를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지금 해야죠. 윤석열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아니, 윤석열 그 지키려고 했죠. 언제까지 잠깐 그거 할 들어보세요. 건데요? 왜 언제까지 복귀될 그 때까지 친박 왜? 언제까지 가던데요? 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된다는 거는 자꾸 다 그게 안 통하고 해도 계속 윤석열 할 겁니까? 아니, 지방선거가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나라가 문제죠. 지금 당연히 당정 앞에 지금 있는 나라가 지방선거가 좌파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되느냐 지금 당이 그게 소멸할지 안 문제인데 소멸할지 그걸 알 지금 수가 우리나라는 있는데 자생 능력이 지금 지방선거 없어요. 지면 지금 국민의힘 소멸할지도 몰라요. 지금 아니 지방선거 지면. 국힘당이 소멸하고 말고 그렇게 애정이 있으신 분이 아까 그렇게 욕을 해대셨어요? 전 애정 없는데요. 저는 아니 근데 지금 국힘당이 소멸되면 어떡하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걱정한 게 아니라 그게 왜 지금 말씀 중요하냐고 방금 말을 하길래 하셨잖습니까? 제가 자, 말씀드린 거잖아요. 다 왜 잘 중요하냐고 되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다 잘 되면 좋죠. 지방선거도 이기면 좋겠고 대통령도 다시 좌파에서 우파로 왔으면 좋겠고 그쵸? 그러려면은 자유민주주의 우파 가치관을 가진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한 번은 정말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윤석열 대통령만큼 그렇게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외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가 된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복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는 되는 그 상징이라고요. 우리가 아니, 지금 좌파에 의해서 너무 보세요.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지금 아니, 윤석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파면됐는데 다시 왜냐면 어떻게 지금 또 출마해서 보세요. 또 윤석열 대통령 만들자고요? 자, 너무 보세요. 현실이랑 지금 자, 멀어져 잘 있으신 것 들어보세요. 같은데.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던 지금 그래서 좌파가 정권을 잡고 그랬던 나라에서 그 대통령이 끌어내려지고 다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왜 꼭 좌파가 한다고 봅니까? 잠깐만 우파가 할 수도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부정선거만 우파 쪽에도 했다 하면 있을 다 거야. 좌파가 했다 하고. 그럼요. 우파 쪽에서도 그것의 혜택을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입국 닫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런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자고 그 군인들을 보낼 수 있는 용장을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그건 잘 모르겠다 지금 넘어가시고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 복귀가 일어나거나 재선거가 벌어지는 부정선거에서 딱 한 개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부정선거가 만약 진짜 있었다면은 왜 선거하고 출구조사가 왜 그렇게 거의 1%포인트 차로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수 좌파 기관 뭐 MBC 뭐 채널 A 같은 보수 기관도 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출구조사가 다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것도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누가 조작해가지고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다 짜고 한 거죠. 아 지금 너무 같아. 지금 혹시 서프라이즈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신 거 자, 아니에요? 안 봐요. 자, 잠깐만요. 아니, 어쨌든 그게 맞는지 아니. 아닌지 뭔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살펴보자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조건 부정선거가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진짜 부정선거가 질문드린 있는지 말씀에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는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그냥 그렇게 딱 들어맞은 것인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들여다보자고요. 한번 보자고요. 서버 좀 그렇게 주장을 아니, 하는 제 질문에 거라고요. 답을 하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짜고 그렇게 아니, 팔에 부정선거가 바른 있는데 거라고. 왜 출구조사랑 득표율이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냐고. 아니 출구조사를 어떻게 조작합니까? 출구조사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그걸 그대로 정말 100% 똑같이 그거를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출구조사는 하겠죠. 출구조사하지만 그걸 그대로 방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만약 진짜 그걸로 한 거란 말이에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출구조사가 굉장히 다르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득표수가 훨씬 앞서거나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건데 그 아니죠. 어떤 여론기관의 자기네들이 이미 다 퍼센티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 퍼센티지로 할 거다 그렇기를 전국적으로 똑같이 퍼센티지가 TV조선이나 똑같이 나오잖아요. 채널A는 보수 매체라고 보거든요. 보수라고 근데 해도 그런 기관까지도 다 전부 그럼요. 다 다 이재명의 승으로 봤어요. 다 출구조사를.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알아보자고요. 너무 이상하니까 알아보자고요. 무조건 알아보기 전에 이미 부정선거- 부정선거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아니 들어가는 부정선거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증거가 너무 많으니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르니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부정선거에- 자 이제 그만하고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더 이상 자꾸 얘기를 꼬리를 무시는데 언제까지 이슈들은 많아요. 그걸 다 어떻게 다 지금 우리들이 얘기를 합니까? 알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싶고 보수 정당 보수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보수 정당 오래 했었느냐 그거와도 상관이 없고요. 정말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정치 경험이 그래도 조금 있어야지. 그런 사람 정치를- 밀어봤는데 안 정치를 잘 됐잖아요. 못하니까는 그런 자꾸 사람 뭐 믿는 그런 사람 선거에서 이기고 밀었는데 한동훈 안 이런 애들 됐잖아. 데리고 오고 한 게 아니, 결국에 그래. 데리고 온 게 윤석열 아닙니까? 됐습니다. 한동훈 데리고 그만하세요. 온 게.
그만하세요. 한동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 그게 정치력이 자기네들 인풀이 없으니까 자꾸 없으니까. 그런 애들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인풀이 없으니까 국힘 쪽에서 그 사람을 끌어들인 거라고 그렇게 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왜 자꾸 그리고 한동훈이 데리고 온 거 윤석열인 거 그 팩트예요. 내 주장이 아니라. 아니 그 사람은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 시켰지. 그 사람을 국힘당 쪽으로 끌어들인 건 아니라고요. 윤석열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윤석열이 그 끌어들인 거 한동훈을 맞아요. 그 한동훈을 신뢰. 여보세요. 네네. 여성분 힘드신 것 같은데 네, 그만 좀 네. 아, 저는 좀 그만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부정선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피해선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부실선거? 선생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부실선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부실선거. 저도 부실 선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런 거 까보면은 화끈하게 까보면은 뭐 볼 수 있는 저도 그거 조사 선관위 대폭 그러니까. 조사 엎어가지고 그 네, 비리 왜 같은 거 다 안 조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방법이 근데 계엄은 아니다. 계엄하게 되면은 그 여파로 인해서 보수 자체가 무너진다.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랑 민주당 지지율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지금 근데 당하기 전 이후로 차이가 많이 더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요.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좋지 않아요. 지금 계엄령 때린 것 때문에. 아니죠. 계엄령 이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몇 프로였는데 계엄령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간 건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거 잠깐 그거 올린 거고 탄핵 이후에는 다시 내려갔어요. 그게. 잠깐이 아니라요. 국민들이 그런 민주당의 폐악질 때문에 지쳐있던 우파 국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계엄령을 해서 공감을 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리고 2030의 그 친구들이 정치 관심 없던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미래 세대한테 알렸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부 다 폄하를 하는 건가? 물론. 그런 것도 계엄이- 있겠죠. 제가 보기엔 그런 물론.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보다 계엄이- 이런 게 많다. 그러니까 물론 아니죠. 물론 계엄이 정치적으로 최후의 수단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처럼 그저 왜 계엄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몰렸던 대통령의 입장도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우파 아닙니까? 혹시 본인 홍준표 지지하는 거예요? 저 홍준표 마탱이 갔다 오거든요. 그때 선거 때 김문수 후보 됐을 때 자기 하와이 가는 거 보고 그 이후로는 지지 철회했어요. 저도. 예. 하지만 아니, 그 당시 그러면은- 상황만 놓고 보면은 아니, 그때 그러면- 홍준표가 더 적절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민심에서도 홍준표가 없었고. 민심에서 없은 게 아니라 당원의 선택을 받은 게 윤석열인데 그럼 본인은 국민의힘 당원이 뭐가 더 중요하면 당원 수가 많습니까? 국민 수가 많습니까? 투표에서 결국 이기는 게 중요하지. 당원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아니 본인 바보예요? 그 정치 그 내가 왜 단계가 뭔가요? 바보입니까? 아유 들어보세요 말 끊지 말고 아니 아니, 바보예요? 잠깐만요. 끊지 아니 마시고. 멍청이세요? 아니, 아니 본인이 그런 식으로 멍청하네. 저한테 예. 기분 나쁘게 하려는 듯이 그러면 토론이 안 그게 되죠.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본인이 기본적인 정치 체계를 모르잖아요. 당에서 대선 아니, 후보를 뽑는 게 말 끊지 마시고 보수가 아니라 친윤만 계속하는 게 본인이 정치 공부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인터넷만 보고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유튜브 아니, 보고 정치 공부했죠.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윤호개인 이것만 하고 난 있지. 윤호개인이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본인이 긁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게 친윤 아니라- 아닙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그게 친윤 아니라- 맞죠? 아닌데요? 그럼 뭔데요? 친윤이라 한 적이 없는데요? 왜 자꾸 그 뭔데요? 친윤이라 얘기한 적 없어요? 본인 정치 친윤이라- 스펙트럼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를 하자. 질문에 답을 하세요. 아니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제 얘기 듣고 얘기하시라고. 아니, 당원의 선택이 중요한 게 그러면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이 경선인데 그럼 그 경선의 그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경선의 본인은 결과를 바보라고 승복 하는 안 거죠. 한다고. 아니 지금 자꾸 엇나가시는데. 그러니까 바보지 본인이. 정치 내가 왜 정치 바보야? 제도도 본인이 모르면서 멍청이지. 바보네.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상상 속에서 지금 가져온 거 상상이 아니야. 아니라 본인이 내가 왜 바보야? 바보죠. 나는 승복 안 한다는 말 한 적이 없는데 본인 아니, 스스로 혼자서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그러면은 승복을 그때 안 당시에 했다고. 홍준표가 홍준표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했지. 아닌데요. 홍준표 그때 윤석열 체제를 승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한 적 없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좀 멍청이세요? 혹시 아니요, 본인? 저는 정상인이고 본인이 바보인 게 끊지 마세요 이제. 내가 지금 왜 바보입니까? 토론하려면은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오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바보한테 바보라고 해주는데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지금?
아니 정신지체한테 그러면 정신지체라고 할게요. 그 정신지체씨. 마음대로 하세요. 최로스 나는 정신지체씨. 아닌데, 저는 정신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정신지체 아니면 구구파라고 할까요? 구구파. 그렇게 하세요. 저는 구구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예. 그럼 본인 근데 바보가 아니면 본인이 떳떳하면 저한테 아무 화를 안 내요. 본인은 구구파가 아닌데 근데 왜 구구파 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구구파가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구구파를 계속 하세요. 저도 바보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럼 그냥 얘기 들으세요. 얘기 안 끊는데. 아니 엉뚱한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그냥 전화 끊을게요. 그냥 아니, 뭐 그게 바보라느니 아니라. 하면은 기본적인 토론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알았어요. 안 그럴게요. 근데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이 주장이 홍준표가 또 민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경선에 아니 그때 여론조사 한번 그거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때. 또 말 끝내 진짜. 아니 그래서 당원들이 경선을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 후보는 어떻게 선출해요? 그 정치 제도 모르세요? 그래서 그거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말을 하세요. 본인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뭘 모르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왜 자꾸 그 경선의 결과를 부정하면서 홍준표가 민심이 있다. 또 거짓말. 난 그런 말 한 적 있었잖아요. 없는데. 아니 부정한 게 아니라 그때 됐으면 좋겠다라고. 본인도 김문수가 됐으면 더 좋겠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저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그 사람이 됐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아까 홍준표가 민심이었다고? 민심이 앞섰다고 했지. 네, 그러니까 민심이 앞선 게 아니잖아요. 그 경선에서 뭐가 아닌데요? 경선에서 윤석열이 이겼잖아. 경선에서 이긴 거 당심에서 앞섰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심이 공부 잘 모르죠. 근데- 그때 선거 결과. 아니요, 그때 아니요. 투표 안 했죠. 모르는 그때. 게 아니라 뉴스 안 봤죠. 그러니까 자꾸 아니, 엉뚱한 소리 봤는데? 하죠. 아니, 누가 봤는데? 민심에서 이겼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아니, 내한테 봤는데? 자꾸 거짓말 하죠. 아니요, 맞죠? 본인이 바보라고 저한테 얘기했죠. 내가 왜 또 안 한다고 바보라고 안 한다고 해놓고 또 바보라고 해. 아니, 바보니까 아니 똑바로 바보라고 좀 해. 똑바로. 자꾸 거짓말 하지 말고. 바보니까 바보라고 하지 이거 진짜. 구급하니까 멍청이니까 그러지. 개 멍청아. 알겠습니다. 저는 정신 차려, 씨. 아니고요. 개- 네, 본인은 이제 친윤 바보. 그만하고 정신 차려. 뭐 보수로 돌아와. 이념적으로 보수로 돌아와. 본인이 윤석열은 이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 윤석열은 신이 윤석열을 아니야. 지지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윤석열? 나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네가 마음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마음대로 할 거야. 한 게 아니라 지금 트집 잡으시면 아니, 네가 마음대로 자꾸 했잖아. 처음부터 나는 뭐 분명히- 승복하지 않는다고 나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네가 지원했잖아. 예, 아니 분명히 다설란이 얘기 이 들었죠.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든가 저는 그만할게 이제 삐졌네, 피곤해가지고 이 삐졌네. 사람은 처음부터 기본 토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뭐 그건 내가 자세가 자꾸 아니라 바보라고 하고 삐져갖고 뭐야, 지금 이거. 아유 징징거리고 삐졌어요? 병신 새끼 진짜. 아이고 욕하지 마시고 긁혀서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게 자꾸 민심이 뭐 원하는 게 홍준표라고 뭔데? 하는데 경선을 왜 하냐니까요. 아니 원하는 게 뭐냐고 내한테. 원하는 게 없다니까 선생님한테 근데 여기 왜 들어왔는데? 아니 선생님이 자꾸 토론하려면은 제대로 자세를 갖고 아까 그 여자분처럼 제대로 자세를 갖고 왔잖아요. 바보라고 토론할 때, 니 토론 100분 토론하는데 바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본 적 있냐? 니만 지금 그렇게 하고 본인처럼 있는 거야. 그렇게 말 끊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니가 바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끊는 말 거지. 계속 끊었잖아요. 니도 내가 말할 때 끊잖아. 본인이 먼저 끊었잖아. 분명히 끊었으니까 내가 뭐 자기도 끊고 나한테 홍준표가 바보를 자꾸 한다고. 민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경선을 왜 하냐고.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고 당에서 당원들이 선택하는 게 경선 아닙니까? 근데 무슨 민심이 그러니까 결론을 말해봐. 당원들이- 니가 말하고 싶은 게 원하는 뭔데? 게 아니라 당원들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싶은 걸 해라고. 나한테 민심이 당신이 뭔데? 당신이 왜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당원들이 하고 싶은 선택하는 말을 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원하는 게 본인이 뭔데? 굉장히 생각이 짧은 게 하고 싶은 자꾸- 말을 말해봐. 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해놓고 싶은 자꾸 말을 해 그냥. 예, 나한테 들으시면 물어보지 되잖아요.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봐. 결론을 말해봐. 결론을. 자기 얘기하죠. 결론을 하고 싶은 말해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결론을. 얘기하죠. 하고 싶은 결론을 얘기 말해봐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하죠. 하고 싶은 결론을 얘기 말해봐라고. 하면서 자기 병신아. 얘기하죠. 병신아. 바보세요? 아이고, 욕하는 아이고. 거 보니까 수준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바보님. 근데 그랬을 때 얘기 병신. 드리지만 본인이 자꾸 윤석열이 뭐 용병이라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진짜 보수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본인이 모르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과 박근혜 대통령의 악연?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한동훈도 수사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다는 거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때 자기한테 되게 못되게 했다고 회고록에 적어놨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용병으로까지 안 치면서까지 정권 교체를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그 보수들의 정말 절박했던 심정은 본인 그렇게 보수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권성동하고 거예요. 장재원 둘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장제원뿐만 아니라 홍준표도 윤석열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이 홍준표. 무슨 소리?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경선에서 붙었는데 무슨 홍준표가 걔를 왜 데려오는데? 그 전에요, 홍준표가요, 윤석열한테 신문 기사 보면 있어요. 우리 당 오시라고 잘해드리겠다고 한 기사가 있어요. 개소리. 아니, 그 그거는 기사 그냥 그런 거 립서비스로 한 기사 거겠지. 보여주시면 될까요? 홍준표가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는 거 보세요, 좀. 아니, 그럼 기사 보여드리면 돼요, 찾아. 아니, 기사를 보여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했던 말 자꾸 바꾸고 할 수도 있다고, 정치인이 아니라, 원래. 개소리가 아니라 홍준표가 그랬다니까, 석연한테. 아,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예. 그래, 아니, 할 수도 할 있다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용병을 데리고 올 정도로 정치인은 절박했다고. 원래 자꾸 말했던 말 바꾸고 해요, 그렇게. 아, 그럼 바꾸고 한 거 홍준표가 간사한 거네, 그럼. 존나 간사한 거네, 홍준표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러니까 치매 노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윤석열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고. 윤석열 나도 지금 홍준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고 딱히 말고. 싫든 안 하겠는데. 아니요, 저는 윤석열을 본인이 좋아하고 윤석열을 말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고. 아니요, 홍준표의 그럼 그 처신을 욕먹을 만한 게, 저는 아, 처신으로 따질 것 같으면 김건희가 욕 더 많이 먹었지. 아니요, 김건희 이어서 갖고 오지 마시고 얘기 들으세요. 아, 내 마음이 내가 갖고 올 건데 왜 네가 날린데? 홍준표가 문의원 당연히 홍준표 아까운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홍준표 처신해 보세요. 아, 아까는 또 치매 노인이라고 해놓고는 또 방금. 치매 노인. 본인이야말로 말 바꾸기 좀 그만하세요. 아까운 사람에서 치매 노인으로 변해갔죠. 옛날에 홍준표는 멋있었습니다. 그 토론할 때 문재인 몰아붙이고 심상정 관광 보내고 그때까진 정말 멋있었어요. 이후에 경선에서 윤석열 지고 될 나서 때까지 어떻게 윤석열이랑 됐습니까? 붙을 때도 괜찮았어요. 그때도 물론 홍카콜바라고 해서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아니, 이후에 홍준표가 처신- 우리 당 오시라 했다고 하는데 네, 홍준표가 했어요. 대통령 나오려고 했죠. 나오려고 했는데 굳이 윤석열 보고 왜 와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은 그 전에 윤석열을 정계 입문시켰던 사람이 국민의힘 원로들인 그 의원들인데 그 의원 중에 하나가 홍준표였다고요. 윤석열한테 우리 당 혹시 잘해드린다고 했다고요. 아니 뭐 그런 기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진정으로 원한 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아니요. 대통령 출마를 원했기 때문에. 아니요, 진정으로 아니, 본인이 한번 원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그 생각을 말에 해보세요. 책임을 져야죠, 홍준표도 그러면. 아, 말의 그 책임을 말고 뭐 립서비스로 본인은 다 마음대로 지고 왜 삽니까? 그럼 홍준표도 그냥 말 막 던지는 사람 간교한 노인. 관계한 놈이었죠. 뭐 어쩔 수가 있네. 뭐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네. 정치인들이 원래 우파 좌파 할 거 없이 다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그것 가지고 질질 끌면서 말 홍준표가 한마디가 데려왔다느니 아니라 그걸로 자꾸 말 몰아가려고 한마디가 아니라 하는데 그 용병을 그거 데리고 온 홍준표는 사람 뭐 중에서도 들어오는 걸 안 좋아하죠 있었다는 거를 당연히. 그 홍준표가 용병을 토론 중에 데리고 뭐라 했냐면은 그때 윤석열과 토론 중에 우리 당에 좀 사과하는 거 어떻겠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사과하는 게 어떠냐고. 별로 예, 안 좋아했어요 윤석열을. 아니 윤석열을 처음부터 같이 원심으로 갈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윤석열이 됐을 때 윤석열 지지한다고 왔었죠. 윤석열 지지한다고 안 하고 그냥 대구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 행동 홍준표는 홍준표가 마지막쯤 지금 돼가지고 와서 그때 마지막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홍준표의 행동들이 지금 와서 다 확산돼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죠. 오늘은 뭐라 했습니까, 홍준표? 정계 은퇴하고 이재명 지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욕을 처먹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금. 아까 홍준표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지금 선생님, 그때 제가 얘기할 차례잖아요.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지금 제가 마탱이가 얘기할 갔죠. 차례잖아요. 예. 제가 얘기할 차례죠. 홍준표가 저는 그 여성분이랑 생각 다른 게 홍준표가 대구에서 회사 유치하고 재정적으로 그 도지사 때도 그렇고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대구에서 그렇고 솔직히 이슬람 사원 하나 가지고 그리고 박정희 동상에 대한 부분은 약간 오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홍준표를 폄하하는 건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아까 욕한 건 사과드리는데 아시잖아요. 그분이 기독교이시기. 혹시 기독교세요? 아니 저는 무교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무슬림 예. 사원이나 이런 거에 예, 뭐 예. 되게 과민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일단은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홍준표가 대구 시장이나 뭐 경북에서 도지사 할 때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완벽했잖아요. 저는 그 경남도지사 했을 때 잘했죠. 경남도지사에 제가 실수했는데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행정적으로 깔 게 없어요. 하지만 정치인이 말을 바꾸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수라는 그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신념을. 근데 그 신념을 홍준표가 결국에는 배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운 인물이라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분명히 어느 정도 신념도 있었는데 최후에 와서 그 신념을 다 저버렸잖아요. 준표가. 그건 그러니까 맞잖아요. 자꾸 떨어지고 이번에도 하니까는 이번에도 자꾸 떨어지고 하와이 하니까 특집. 지도 삐져서 그렇겠죠. 예,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해 윤석열과 붙을 때 그때까지도 홍준표는 아직 괜찮았다. 저는 그 맞아요. 말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때 경선의 지형을 기억하는 게 2030이 오히려 홍준표를 뽑았죠. 홍카코요. 아 그러니까 그 네, 청문 오히려? 홍답 그것도 그때 생겼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도 보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오히려 6070 어르신들이 윤석열을 뽑았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어쨌든 검사 시절 때 조국한테 당당하게 싸우고 그리고 문재인 때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살하고 보수 인사들 다 잡혀가고 얼마나 보수 탄압당했습니까? 적폐청산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보수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검사 출신 윤석열이 오면 그것을 제대로 문재인에게 갚아줄 거라는 그 어르신들의 절박한 심정이 있었잖아요. 그건 아 어찌 그래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네요. 예. 근데 감옥 보내려고 대통령 됐다고. 예,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거를 근데 그걸 인정하시네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 경선을 직접 참여했고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무작정 비난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그때 오죽하면은 아직도 말 나오지 않습니까? 보수 정치판에. 그때 대한민국 보수는 다 죽었다. 진짜 보수는. 맞아요. 진짜 보수들은 그때 다 탄핵당했습니다. 그거를 본 어르신들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무작정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거를 무작정 너는 용병이야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아까 저도 홍준표한테 뭐 치매 노인이니 뭐니 그거 이렇게 하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사과드리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너무 지나친 너는 용병이야라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뭐 용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잘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용병 예. 자체가 부정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쵸. 그렇지만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용병해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 실패를 하긴 했죠, 우리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선생님도 보수시라면 알 거라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52년에 발췌 개헌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하고 유신을 했고 다 나라를 살리는 선택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계엄이라는 게 최후의 수단이고 신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도자가 나라가 망해갈 때 그거를 보고만 있는다? 저는 그거는 방임이라고 보거든요. 통치가 아니라. 그러면은 근데 예. 만약에 제가 한마디 예. 드리면은 예. 만약에 그때 3분의 2 이상이 그럴 거면 처음부터 예. 계엄령 때릴 일도 없겠지만은 3분의 2 이상이 국힘이었다. 그러면은 계엄령 뭐 때리든지 뭐 아예 부정선거 잡든지 뭐 예. 한번 진짜 조사를 까보자 서버를 까보자 해서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지금 해도 거의 가망성 없고 오히려 지금 자기는 죽을 수 있어요. 자기는 죽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위에 다음 보수가 어떻게 되는 그런 것까지 걱정을 두 수 앞을 내다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예. 지금 실패했을 때 굉장히 예. 지금 많이 지금 좀 타작을 맞고 자기도 감옥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자기도 또 자기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감옥 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 계엄령을 때렸다는 거는 그거는 좀 정치력이 좀 저는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 예. 객관적으로 봐도 예. 이제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하면 국힘이 3분의 2면 솔직히 계엄을 할 이유가 없죠. 부정선거 때문에 할 수도 있잖아요. 부정선거 진짜 예. 까보려고. 근데 사실 부정선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엄을 할 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삭감이나 이런 부분, 입법 독재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 생각하면 사실상 3분의 2가 국힘이었으면 계엄은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대통령이 뭐 감옥을 가고 2번이나 탄핵당한 당의 프레임 이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보수의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도 보수는 알잖아요. 솔직히
홍준표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보수의 이미지를 너무 올드하게 갖고 갔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때 얼마나 이미지 올드했습니까? 황교안 때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2030. 저는 이거를 미래의 씨앗을 심었다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홍준표가 2030한테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드한 거랑은 좀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당의 이미지는 올드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홍카콜라 얘기 듣고 2030 지지를 받았던 건 경선 때고 자유한국당에서 당을 이끌 때는 당 이미지가 굉장히 올드했어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우파의 그 올드한 이미지나 그리고 올드한 그 진입 장벽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깼다고 생각을 해요. 2030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진짜 예. 막 통계적으로 홍준표처럼 막 청문홍답 이런 거 만들 정도로 굉장히 2030한테 뭐 예. 통계적으로 2030에서 높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골수 보수층에서 이제 윤호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젊은 층이라고 막 윤석열을 지지한다 저는 그렇게 보기 좀 힘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계엄령을 보시면은 계엄령 이후에 그 집회 같은 걸 보시면 2030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로블록스 같은 데 가면 10대들이 그 게임에서 집회하고 그리고 지금 기적이 일어났던 게 제가 한번 여론조사 본 게 광주에서 20대 남자가 광주시장 지지도가 국힘이 더 높았거든요. 이거 솔직히 기적 아닙니까, 선생님? 보수한테는. 근데 엄청난 제가 거예요. 알기로 그 전에도 2030은 광주에서도 그래도 꽤나 보수 지지한 층이 꽤 있었어요. 왜냐면은 예. 2030 남성들은 이제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래 광주에서도 좀 표를 받고 있었어요. 윤석열 때문이 굳이 아니라도. 예.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2030 남자들이 원래 그 우경화가 제일 많이 된 세대지만 광주에서 우리가 역전한 적 없잖아요. 그렇다 해도 광주는 광주는 근데 그거 근데 아닐걸요. 여자는 전혀 딴판일걸요. 여성분들은 아직 많이 멀었지만 그래도 시위 현장 같은 데 가면 여성분들 나와서 같이 그러니까 빨갱이란 말이 좋은 단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빨갱이 하는 거 보세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게 계엄령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생각해요. 선생님 물론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걸 예. 윤석열이랑 뭐 어떻게 연관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예. 그거 입증하려면은 뭐 굉장히 막 윤석열 임기 당시 뭐 2030 세대들 지지층이 막 많이 늘었다 뭐 이렇게 이런 여론조사나 뭐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건 예.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예. 윤석열 때문에 뭐 굳이 그래 됐다고 보진 않고 있어요. 네, 저랑 생각이 좀 다른데 계엄령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탄핵 집회나 혹은 지금 정치 지형도를 보면 2030들이 굉장히 마련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죠. 장점과 단점이 있죠. 뭐 단점이라는 거는 저는 선생님의 단점도 이해합니다. 정권을 뺏기게 됐고 이재명한테 정권을 왜 줬고 그로 인해서 두 번의 탄핵을 겪었고 앞으로 보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하지만 장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거를 잘 이용을 해서 앞으로 정권 재창출에 힘써야죠. 냉정 얘기해서 선생님 지금 지나간 윤석열 대통령 비난해봤자 우리한테 얻을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역사에서는 저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슬픈 얘기지만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당에서는 이미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 여성분도 그렇지만은 예. 윤호개인 해서 다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우자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래서 그런 건 저는 아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윤호개인이 예. 좀 너무 현실과 괴리됐다고 보거든요. 다시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서가지고 다시 또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는 난 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복권파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윤호개인 아까 그 여성분은 그런 쪽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복권파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저는 비교적 정치에 관심 많고, 뭐, 선생님이랑 이렇게 통하잖아요. 선생님도 보수 활동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본 윤호개인들은 복권파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복권파가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계엄의 정신, 그러니까 나라의 그런 그 민주당의 입법 독재나 그 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반국가 세력과 맞서 싸우는 그 보수의 정신을 기리자는 윤호개인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그거는 선생님이 너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권은 슬픈 얘기지만 현실성 없는 생각이라고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저도 과감하게 얘기하는 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거기에 복권을 한다는 건 사실상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권은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사실 복권을 외치시는 분들의 마음도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 정신의 길이자는 게 더 많습니다. 윤호개인에 대해서 너무 오해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에 욕먹을 생각을 하고 뭐 채팅창 보니까 뭐 욕을 많이 하는데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솔직히 뭐 나야 욕먹어도 상관없지만은 뭐 익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힘당에 별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보수 없이 한번 제대로 이재명 시대에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그래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제대로 진짜 진짜 사회주의식으로 막 완전 막 넘어가려고 한다. 그때쯤 돼야 이제 국민이 이제 정신을 차릴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저는 멀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네. 진짜 보수의 정신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실 때, 우리나라 국민들 설문조사할 때 공산주의 찬성하는 사람이 70%가 넘었습니다. 근데, 공산당이랑 남로당이랑 싸워가지고 건국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 집권했을 때, 71년까지 아니, 사회주의로 넘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문재인 때와 사회주의로 완전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스텝업이 되면 결국 쟤들이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원래 아니 한 번에 지금은 바꿀 수는 보수도 없는 있는데 보수가 아예 보수가 욕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없어지면은 욕 먹을 그것도 없어요. 왜냐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저는 좀 이제 폐기 정당으로 가고 새로운 이준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당장 입법이나 아니면 이재명의 개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저는 다른 입장인 게 어쨌든 개헌 저지선까지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도 못 막아요. 지금 3분의 2 넘잖아요, 지금. 개헌은 아직은 막을 수 있습니다. 107석으로. 그리고 보궐 남아있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안에도 제대로 된 자유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에 당연히 썩은 쥐들 맞죠. 썩은 쥐새끼들. 근데 그럴수록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국민의힘에 완전 실망한 계기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민의힘도 어차피 민주당 이중정당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개고기 문제 그때 한번 있었는데 김건희법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때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명 반대도 없이 전원 300명 다 찬성해서 개고기 금지됐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진짜 자기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그런 자유 우선주의라면은 개고기 먹는 거를 법으로까지 금지시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뭐 개인의 자유에 맡기면 되는 거지. 개 키우는 인구가 갑자기 많아졌으니까 그게 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개고기를 금지하자. 민주당에서 입법 발의했어요. 근데 했는데 국민의힘도 전부 전원 찬성했단 말이에요.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기권도 없었어요. 그거 보고 저는 국민의힘 그냥 진짜 자유가 뭐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정치인들이 그렇게 휩쓸리고 실망. 그리고 뭐 누가 뭐 내려보고 개고기 먹느냐 하려면서 뭐 비난하는데 저는 개고기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평생.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지만은 그 개고기 먹는 거를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지. 그걸 법으로 금지시키는 거는 나는 그건 공산주의식, 사회주의식, 전체주의식 생각이라 하거든요. 제가 개고기를
금지하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 수십 명과 내가 토론을 해봤는데 그 사람 중에 이성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다 전부 다 감성적인 논리. 걔는 다르잖아요. 뭐 걔는 친구잖아요. 뭐 이런 논리 뭐 밖에 없지. 뭐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진짜 뭐 걔는 먹으면 안 된다는 뭐 어떤 과학적 논리 가지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 예. 보고 저는 일단은 그 입법에서 국회의원 하려면은 일단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강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자기가 괜히 말했다가 아까 뭐 윤석열이 막 자기가 용감하게 자기가 뭐 탄핵 뭐 했다. 뭐 이런 뭐 자기가 탄핵이 아니라 그 계엄령 했다 하는데 왜 거기에 용감하게 자기가 소신 발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거기 그냥 다 묻어 내가 괜히 욕먹을까봐 아까 윤석열처럼 그런 행동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아무도 그냥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예. 표되니까 그걸로 가자 이런 식으로 됐지.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신념도 없고 줏대도 없고 그렇게 휘날리는데 이거를 그냥 말하게 냅두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걔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거든. 해주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신나서 지들 맘대로 지들끼리 짜고 치면서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현실을 더 당원을 가입을 하고 여론을 얘기를 해서 얘네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거에서 목소리를 내서 밀어붙여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원을 가입하는데 진짜 보수 같은 사람이 가입하면은 좋겠죠? 근데 보수 아닌 것 같은 사람도 가입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애들도 뭐 예, 근데 통일교 이런 쪽이나 예, 뭐 그래서 예, 별 뭐 어떤 얘기인지는 네. 뭐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얘긴 들었는데 별로 그냥 뭐 당원 무조건 많이 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그게 진짜 효력이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진짜 저도 보수인 입장에서.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예, 웃긴데 근데 다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수의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입장벽을 두기보다는 사람들을 받은 다음에 점층적으로 우리가 보수의 이념을 스며들게 해야지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또 내부 안에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념을 중심으로 모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뭐 예, 한동훈 좋아한다, 뭐로 좋아한다 이렇게 나뉠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어떤 자유우파 얘기인지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그냥 뭐 무조건 다 받자. 뭐 다 받아가지고 막 자유우파로 만들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받으면은 또 싸웁니다. 지금도 많이 나눴잖아요. 예, 이준석 좋아하는 애도 많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마무리하시죠. 예, 뭐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